제가 죽어 있었던 것 같아요. 누나 수년을 보내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제 뜻을 존중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재석 프란치스코라고 합니다. 지금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성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덕택에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어렸을 적부터 막연하게 계속 이제 사제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좀 진지하게는 이제 사춘기 되면서부터 하게 돼서 계속 마음속으로 이렇게 품고 있다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고3에 올라갈 때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된 담임 선생님한테 나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사제가 되고 싶다 하니까 그분이 개신교 신자셨는데 굉장히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격려를 해주셔서 부모님께 말은 안 하고 이제 혼자 마음을 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제가 누나가 이제 한 명 있는데 저보다 3살 윈데 그 대학을 다니다가 갑자기 수련회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처음에는 너무 그게 갑작스러웠는지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차마 나도 신학교 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엔 이제 저희 누나는 수련원에 들어가게 됐고 저는 대학교 입학해서 지내는데 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제가 죽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기쁨이 없고 계속 이렇게 좀 다운되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 생각이 하루에도 정말 막 수백 번씩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래서 좀 시간을 벌려고 군대도 일찍 갔다 오고 또 갔다 왔는데 또 부모님을 보면은 좀 죄송스럽죠. 그래서 가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 됐을 때 그때 마음속에서 지금 부모님한테 내가 사제가 되고 싶다는 것을 말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평생 부모님을 원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허락을 하시든 하시지 않든 말씀을 드리자 했는데 너무 겁이 나가지고 직접 말은 못하고 제 아버지 어머니가 휴가 가시는 그 차에 한 편지를 한 10장 정도를 써서 넣고 몰래 저는 이제 기숙사로 돌아갔는데 그 편지 내용은 간단해요. 길긴 하지만 난 너무 사제가 되고 싶다. 그런데 당신 두 분이 그게 너무 슬프면 내가 깔끔히 포기를 하겠다. 근데 아버지가 일주일 뒤에 이제 전화로 부르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집에 오냐? 예, 갑니다 하니까 뚝 끊으시는데 이제 아마 편지를 읽고 좀 화가 나신 거겠죠. 그래서 집에 내려가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제 뜻을 존중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참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굉장히 당신들한테는 누나 수련회 보내고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만 좀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얘긴즉슨 이제 대학원에 가서 2년간 공부를 하고 그 시간 동안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때 가도록 해라. 그럼 당신네들도 마음의 준비가 되겠다. 그래서 사실 그 말씀을 듣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뻤어요. 이제 내가 2년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대학원에서 2년을 보내는데 굉장히 즐거웠어요. 대학원 2년은 이제 선배 동기들
같이 지내는데 교수님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선배들, 동기들도 너무 따뜻하게 대해줘서 굉장히 즐겁게 지내다가 이제 마음이 그대로 변함이 없어서 부모님께 이제 대학원 졸업 앞두고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가겠다 하고 선언을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당신들도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부모님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제 신학교를 가면 되는데, 그 신학교에 연락을 하니까 신학교에서는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비 신학생 과정을 적어도 1년 이상은 보내야 된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당시에 마음이 이제 너무 제가 막 급해 있어가지고 도저히 더는 기다릴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차에 그 대학원에서 하는 작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연찮게 이제 교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참 너무 좋은 분인데, 그분이 제가 신학교에 가고 싶다는 걸 아시고 나서는 당신도 굉장히 신실한 가톨릭 신자셔서 저한테 예수회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특별히 오세일 신부님을. 제가 듣기로는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두 분이 함께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친해지셨는데, 그것을 계기로 저한테 예수회를 그렇게 소개시켜 주셨죠. 사실은 수도에는 전혀 생각을 하지도 않고 또 예수회가 어떤 곳인지도 몰랐는데, 무작정 빨리 이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에 그 오세일 신부님께 전화를 드리니까, 전화를 받자마자 만나고 싶다. 그래서 신부님을 뵙고 만나서 점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4시간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위로를 크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품고 있던 꿈인데, 그 이야기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도 처음이었고, 또 그렇게 들어주는 분이 계셨던 것도 이제 처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에 아마 반해서 제가 예수회를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회 입회하고 나서도 또 다른 멋지고 좋은 신부님들, 수사님들 뵈면서 계속 그 예수 회원으로서의 이 성소 여정을 걷는 것에 대한 그런 또 간절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회에 입회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